이재명이가 트위터에 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고 있어요. 어떤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친팔레스타인 쪽의 어떤 계정을 공유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살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제가 틀진 않겠습니다. 뭐라 돼 있어요 원문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의 아이를 고문을 하고 지붕에서 떨어뜨렸다. 근데 이재명이 이걸 공유하면서 이스라엘 군이 아동을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라는 영상과 글을 공유한 거예요. 이재명의 세계관에는 이스라엘이 곧 나치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첫 번째, 이 계정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계정으로 알려져 있고 반미 반트럼프 계정입니다. 두 번째, 시점의 오류입니다. 이 계정이 4월 10일에 영상 올렸는데 이재명이 이게 최근인 줄 알았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2년 전의 영상이에요. 최근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오류를 범했습니다. 시신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아동이 아니에요. 학대도 없었어요. 사망한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처리가 되었다. 본인이 나중에 재발절이니까 다행히도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다라고 정정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표현의 수위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홀로코스트랑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재명 세계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군이 마치 아무 잘못 없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랑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레이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미 모사드는 지금 북한을 겨냥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04년에 북한에 있는 기차를 한 폭파시킨 적이 있다고 모사드가. 지금 시리아의 핵무장을 북한이 이때까지 지원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이란 하마스 이런 헤즈볼라를 북한이 지원해와서 안 그래도 벼르고 있는데 짜이밍 저거는 북한이랑 붙어먹어도 화가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에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는 그걸 책임져라. 너 국정 혼란 주는 가짜뉴스 반란 행위라면서. 너 이게 방구석 요포가 맨날 가짜뉴스 잠다고 까불지. 너가 지금 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떠오를 거다 앞으로. 이미 이스라엘 지금 굉장히 격분하고 있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도 반박하고 우리나라에서 반박 나오고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재발절해가지고 지금 1차 변명문을 내놨거든요. 뭐라 돼 있냐면은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음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군이 살아있는 사람을 던졌다고 포스팅한 것을 본인이 지금 자인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구 사과가 없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이가 정신 못 차리니까 공식적인 성명서 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차 변명문을 내는데 그걸 뭐라 했냐면은 실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이러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랑 기싸움 할 군번이 아니야 너가. 이재명이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따가 진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랑 미국의 방향이랑 이 중동 정세랑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갑자기 급발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성명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인 전날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발언을 포함한 한국 이재명의 발언들을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냐. 두 번째, 이재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4년의 이야기를 파헤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사건을 마치 현재 일처럼 허위로 알린 가짜 계정을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팔레스타인 계정은 반이스라엘적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는 계정으로 악명높다. 논의된 이 사건은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작전 중에 발생한 일이며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생명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되고 2년 전에 처리되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옳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다. 그게 절대 아니야. 다만 여기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의 편향성이에요. 이란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의 방법과 방향성이 완전히 걸러먹었다는 거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이재명으로부터 한마디 말도 듣지 못했다. 이건 정확히 짚은 거예요. 이재명 너 인권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재명으로부터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들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 테러 공격에 대한 한마디로 듣지 못했다. 이재명 그런 말 안 하거든. 북한 무서워서. 포스팅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의 반응은 뭐냐? 이스라엘 실망입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인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도록 하는데 실망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몇 년 전쟁하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의 그 편향성이라니까. 너의 그 말본세라니까. 가짜 계정을 인용하는 그 저급한 시도라니까. 어디서 기싸움을 하고 있어. 여기서는 미국도 아까 열받을 것 같은 게 잘 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화를 내는 게 뭐냐면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정한 고통과
그것까지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해. 무슨 말이냐? 야, 미국 이스라엘 전쟁해가지고 우리 고통받잖아. 이스라엘 필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데 왜 우리 상관없는 우리가 고통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이스라엘만의 전쟁이야? 재명아? 우리의 전쟁이기도 해요. 저기가 박 대통령이 베트남에 왜 파병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베트남만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 넘어가면 당시에 60년대 가장 공포가 뭐였어? 도미노 이론. 친미 국가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나라도 무너진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범자유 진영의 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야 가운데 파병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르무즈에 달려 있으면은 군대를 꼭 파병하라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야. 다른 수단도 다 제안했어요. 정찰, 감시, 기뢰 제거 등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넌 뭘 했냐 이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가 저 왜 저러냐. 뭔가 직감한 거예요 지금. 큰 위기가 왔다는 거지. 직감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급진 이슬람 국가들을 깨고 북한 차례로 오는 걸 아니까 지금 이제 발광하는 거예요 지금. 너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인용한 계정 들어가 보니까 제가 프리 팔레스타인 친 팔레스타인 계정입니다. 근데 올린 걸 제가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네타냐후를 규탄하는 포스터가 있다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약한 맛이에요. F라는 욕을 하면서 F 네타냐후, F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이 계정이 뭘 올렸냐면은 야, 참 이 저급한 표현을 잘 쓰지 않겠습니다. 앱스타인이 멜라니아와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얘기했다라는 거를 글을 올렸어요. 이런 계정을 인용했다고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만약에 파키스탄이 생각 있다면은 파키스탄에 JD 베스가 도착했을 때 그를 체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인용한 계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욕한 적이 있냐면은 성애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욕한 거예요. 이 계정을 이재명이 인용했다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미국에서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예민한 게 뭐냐면은 앱스타인 사건 상관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직도 막 시비 거는 것들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나 있거든요. 지금 멜라니아 여사도 그렇고. 근데 이 계정을 이재명이 공유한 거예요. 이 사태 심각성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밑에 외교부가 말하는 거 보세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쫄리니까 홀로코스트 피해자에게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되죠. 오늘 이재명 자기 전에 영화 하나 봐라 추천드립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민헨이라는 영화를 꼭 보길 바란다. 그걸 보면은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 줄 알 수 있어. 책 한 거 추천할게. 재명아, 기두원의 스파이라는 책을 봐. 그걸 보면은 모사드한테 걸리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 나오거든. 꼭 보고 자라. 잠이 안 오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앞으로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켜볼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편향적이라는 거야. 이재명 밑에 있는 떨거지들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반대한댔지, 그지? 근데 너희 이런 거 얘기한 적 있니? 이란 안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이란 정권 규탄한 적 있니? 히잡 안 썼다고 끌려가서 개처럼 폭행당해서 사망한 저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니? 이란에 대해서? 저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이란 시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니? 시위 탄압을 하다가 아동까지도 살해하는 이란 정권의 악랄함에 대해서 이재명 얘기한 적 있니? 저 교도소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막 지켜보죠. 완전 동물처럼 얻어맞습니다. 이런 거 다 지켜본다고. 이란 전역이 중국산 CCTV로 감찰되는 거죠. 저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니? 이재명? 19살짜리 레슬러가 최근에 시위에 나왔다가 교소에 처해서 죽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니? 이재명? 6년 전에 유명한 레슬러가 다른 레슬러인데 하도 혹독한 고문 당해가지고 반정부 시위에서 자기가 경찰관을 죽였다는 자백을 억지로 얘기하게 됐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그러고 사형시켜 죽인 거예요. 제 정상국가요? 요번에 반정부 시위에서 나온 사람들 3만 명을 학살시켰지. 기관총으로. 저런 국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것들이 어디 보편적 이권을 짓거리고 자빠졌냐고. 이런 나라에 이란이. 인간을 인간 취급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런 정권 무너져야 돼요. 이슬람 통치가 천국이라고 속삭였던 사기꾼들, 사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 석유로 돈 벌어들이는 거 족족 빨아먹어서 자기 이권 챙겼던 사람들 이번에 다 정리돼야 됩니다. 이란 안에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약 중독에 빠져서 쓸어가는 비율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저 나라는 지금 구원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을 비판할 때 이재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걸 했다 그랬죠. 이재명이가 왜 이러나 한번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2023년 가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북한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다. 그 다음에 2025 6월 이때도 이란이 위험할 때죠. 북한 왈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의 암이다. 하메네이 죽었을 때도 북한에서 미국 이스라엘 불량 배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모스타바 승계를 지지한다. 북한은 이스라엘 문제와 중동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불량 국가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북한은 고객이 없어지거든. 그 다음에 미국이 중동에 빠져 있어야 한반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북한은 미친 듯이 중동의 불량 국가들한테 무기 주고 땅굴 팔아주고 ICBM 기술 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이란이 무조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것 때문에 헤즈볼라가 하마스가 땅굴을 팠구나. 북한 때문에. 저 북한 때문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구나. 저 북한 때문에 이란이 ICBM 기술을 완성시켰구나. 언젠가는 북한도 두고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북한을 겨냥해서 2023년 북한을 덜어 테러 세력을 지원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벼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북한 문제를 다룰까? 이재명과 김정은이가 자꾸 도발하면은 외교적 수사에서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해야 되지? 막연한 거예요. 계속 무기를 제공하니까 이것들이. 북한이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예멘 이런 데 미친 듯이 무기를 지원하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줘서 지금 힘든 거거든요. 구식이면 말도 못해. 그럼 누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나? 러시아가 기술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식량 보조 이런 것들 중국이 줍니다. 석유까지.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를 정권 교체를 하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이 극단주의자들 안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무기를 공급해주는 것까지 끊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도. 그래서 저는 이 엔드게임의 종착지가 좀 한반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과연 북한이 이스라엘을 때린 적이 있는가? 때린 것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역을 보면은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천역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한 200명 사상자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사진이고 북한의 용천역. 김정일이가 지나간 다음에 딱 폭발 사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시리아의 12명의 과학자가 섞여 있었어요. 핵 개발 잘하고 이 사람들이. 그럼 누가 죽인 게 다 답이 나오죠? 모사드가 죽였다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도니 스파이라는 책에서 고든 토머스가 이걸 밝힌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보계통에서 일했던 분들은 모사드로 지금 다 찍고 있다. 자, 그럼 이때 상황이 뭐냐? 북한이 끊임없이 시리아에 핵 개발 돕고 있었거든요. 시리아의 과학자들이 북한을 뻔질나게 떠나들면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죽인 거죠. 그래도 시리아가 개발해서 2007년까지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2007년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핵시설을 박살내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만 대의 휴대전화를 회수했어요. 그때 북한이. 테이프로 감긴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었다. 당시에 용천역 폭발 사건 현장에서 왜 회수가 됐을까?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헤즈볼라가 쓰던 무전기가 다 폭발한 적이 있어요. 일본제 무전기로 둔갑을 시켰지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공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튼 누르면 무전기 다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 죽고 난리 났어요. 헤즈볼라가. 이게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랑 사건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모사드가 당시에는 핵 개발을 시리아까지 해주게 되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김정일이랑 과학자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모사드가 작전한 게 아닐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저렇게 반이스라엘 메시지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얼마 전에 마크롱 갔다 갔죠. 이런 어떤 껄쩍지근한 사람이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재명이 여기서 맡은 역할은 뭐냐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이 났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해서 총대를 맨 게 아닐까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이랑 대화를 했던 여러 가지 추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사드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란 안에서 수뇌부가 왜 다 죽었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사드가 너무 많으니까 모사드를 잡으라고 이란 내에서 수색 담당자를 세웠는데 그 담당자도 알고 보니까 모사드였다. 북한 근처에 없을까요?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이 북한이랑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92년에 벤츠루 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때 당시에 평양에 왜 갔냐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했고 이미 미사일은 중동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딜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면 북한의 탄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투자하면은 중동에 미사일 공급 안 하겠다 얘기 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막았냐면 미국이 막았어요. 북한 못 믿는다. 이때는 빌 클린턴 때였는데 미국의 관료제 사이가 움직인 거예요. 국무부가. 빌 클린턴은 결국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 못했지. 빌 클린턴 친중이니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란과 중동의 불량 국가들을 혼내줄 때에 중동의 북한 같은 나라가 생기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때 우리 윤 대통령 정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대통령께서 나서서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대통령께서 이런 확실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계신다면 지금 뭐 아예 이런 애로사항이 없겠죠. 우리나라가 환율 문제도 없고 유가 문제도 없고 친이스라엘 친미국인데 최근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이란은 지난해 6월 이후로 새로운 핵 개발 부지를 구축했다. 미사일 레인지 범위를 보여주면서 이건 중동과 유럽에 피해를 끼치고 94년 96년 무렵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린 교훈을 얻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는 멈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던 시기다. 그때 내려진 결정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쉽다라는 거죠. 이때 북한을 없앴어야 되는데 못 없애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당시에 미국이 당시에 북핵 문제를 90년대 중반에 해결했다면 지금 이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근데 그 비극을 중동에서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 지금 우리는 40개, 50개, 60개 핵탄두를 가진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
이재명이 왜 긁히고 있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깨고 난 다음에 한반도로 와요. 이재명이 지금 그 공포를 못 견디는 거거든. 만약에 북한에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들 이거. 엑스파일 나오고 기밀 문서 나오고 미국이 이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을 찾게 될 텐데 이재명이 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거든요. 유엔에 가 있는 이스라엘 대사 또 똑같은 얘기하죠. 국제 무대에서 이란과 북한을 묶어서 표현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 왜 이제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그렇게 때리는 줄 알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할까 말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이랑 계속 전쟁하고 어쨌든 이 흐름을 끌고 가니까 감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 못하니까 이스라엘 한번 살살 건드려 보는 거예요. 2024 4월 15일 윤 대통령 계실 때에 이란이 이스라엘 때렸어요. 이때 입장이 뭐죠? 윤 대통령 외교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한다.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미국이랑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탄핵이 국제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2020 미국 대선 때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들어왔을까. 저는 한국가만의 개입이 아니라 봐요. 중공,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다 낀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에도 맨 처음에 탄핵안 보면은 한미일 동맹 이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그게 탄핵 사유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석방과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이때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UAE에 적은 이란이라 얘기한 것 갖고도 시비 걸었죠. 그죠? 얘는 원래 이래. 지금 국내 상황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저는 가설과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북한의 어떤 지금 위험한 상황, 이스라엘이 북한을 겨누고 있는 상황, 국제사회가 김정은과 이란을 묶고 있는 상황, 국내에서는 좌빨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규탄하는 집회 열고 이런 걸 계속하니까 이재명이 지도 이제 쫄리겠지. 목소리 안 내면 지도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사태 심상치 않은데 이거 나도 한마디 해야 되나? 뭐 이럴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과 이란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커요. 재명아 앞으로 너 정말 잘못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